실천도 마지막 5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가 나왔습니다. 사례관리는 실천론, 실천기술론 두 과목에서 다 나옵니다. 너무 좋죠? 이런 거 꽉꽉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공공, 민간 할 거 없이 사례관리가 완전히 보편화됐어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12년째 지금 대규모 채용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채용. 그 배경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통합 사례관리가 확대되어 온 것 때문입니다. 자, 감사한데 일단 뭐 다 맞는 내용이지만 사례관리의 의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그거가 완전히 압축이 된 내용인데 너무 중요해요. 그것만 열심히 해독해도 사례관리의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압축을 해놨어요. 그 다음 사례관리의 목적 5가지 제가 가져왔는데 이 5가지 암기 대상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들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책에는 지금 수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례관리는요. 생활시설에서의 사례관리일까요? 지역사회에서의 사례관리일까요? 지역사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보호 개념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중에는 탈시설화가 있는 거예요. 탈시설화. 탈시설화에서 시설은 당연히 생활시설이고요. 자, 사회복지학에서 이 탈시설화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관리가 등장한 배경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70년대 중반 후반 이후에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이하죠. 경제적인 위기가 핵심이죠. 그러면서 서비스 비용에 대한 억제, 비용에 대한 억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 사례관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식적인 자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비공식적인 자원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사례관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례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누구야? 대상자.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매우 만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대상자가 사례관리 대상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욕구를 장기적으로 채워주려면 그 자원은 어디서 찾을까요? 지역사회에서 찾겠죠. 그죠?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특성은 이러한데 그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은 지역사회에 있죠. 이거를 중간에서 연결 또는 연계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례관리자겠죠. 이게 사례관리의 3요소입니다. 3요소. 대상자,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 이렇게 3대 요소인데 어쨌든 매우 복합적이고 만성적이며 그래서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자인데 사례관리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러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 그래서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 중심 실천 방법의 하나입니다. 욕구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나가고 지속적으로 케어, 보호해드리면서 가는 게 사례관리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사례관리는요, 미시적인 측면도 있고 거시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 그 대상자는 주로 개인이나 가족 정도예요. 미시죠. 근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지역사회 자원에 있겠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직접적인 그런 성격의 실천 그리고 간접적인 그런 성격의 실천을 모두 갖고 있고요. 직접적인 실천도 있고 간접적인 실천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실천 기술도 알아야 돼요.
주로 개인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별 실천 기술도 알아야 되는데 지역사회 실천 기술도 알아야 돼요. 왜? 자원은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전부 다 지금 양쪽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공식적인 자원도 물론 사용하지만 비공식적인 자원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이 비공식적인 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클라이언트의 주변 사람들이에요. 흔히 1차 집단이라고도 부르죠. 클라이언트의 가족, 친인척, 친구들, 이웃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공식적 지지체계 또는 사회적 지지체계 이렇게도 불러요. 이렇게도. 제가 수업 시간에 동의어를 또 말씀드리고 하는데 계속 들으세요. 귀 막지 말고. 그게 공부야, 그게. 자,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해. 어느 하나만. 그러면 사례 관리에서는 무조건 틀려요. 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잘 또 전문가들끼리 또는 전문기관끼리 잘 협력하고 잘 또 서비스를 연계하고 또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또는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례관리는 그냥 통합사례관리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다 중요하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얘네들은 어느 한쪽 강조하면 틀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 사례관리는 자, 문제, 해결, 그리고 치료 이거보다는요. 계속적인 욕구 충족 그리고 보호 여기에 더 중점을 둡니다. 이거 상대적이에요. 요건 이렇게 딱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와 문제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만성적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연세가 많으시고 한 70대 이상이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고 장애도 있으시고 질병이 5가지 이상이시고 돌볼 가족도 없다고 쳐보세요. 그런 분이 대표적인 사례관리 대상자거든요.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분이 고혈압이야. 약 드신 지가 10년 되셨어요. 근데 그 약 끊을 수 있습니까? 고혈압 고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평생 드셔야 되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고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욕구를 채워드리고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드리는 거에다가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여기에다가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의 목적만 제가 복습해 드릴게요. 서비스 연속성은 이해했고 비용 효과성도 이해했고 그 다음에 1차 집단의 보호는 형성이 나오는데 요거는 클라이언트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뭔가 키워주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을 도와도 줍니다. 클라이언트도 힘들지만 클라이언트 주변 사람들도 힘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1차 집단에 해당되는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능력을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클라이언트를 더 많이 케어해 주시겠죠? 그러면 비용을 더 아낄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 5번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복지에서 어디에 갖다 놔도 다 목적입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례관리에서도 마찬가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당연히 향상시켜 드려야죠. 노력을 해야죠. 자, 그런 거 암기가 아니고 3번의 접근성 있죠. 사례관리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 접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웃리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죠. 사례관리에서도 그거 합니다. 접근성을 높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례관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실천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 5단계의 과정이 있었는데 개입을 하면서 중간에 점검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사 정도 합니다. 그 단계가 하나 추가돼요. 그래서 6단계가 되거든요. 그럼 왜 개입을 하면서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제사 정도 할까요? 그만큼 도움을 잘 주고 있는지, 뭔가 좀 서비스에 부족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면은 제사 정도 하고 다시 또 뭔가 또 도움을 또 더 드릴 건 없는지, 추가할 건 없는지, 변화를 시킬 건 없는지, 이게 뭐예요? 책임을 그만큼 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사례관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사례관리는 그야말로 쉬운 파트입니다. 거의 잘 안 틀리세요. 그랬을 때 중요한데 어렵지 않아, 시험에서는 여러 문제가 나와, 이런 거 항상 공부 1순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